여기 메뉴가 상당히 많네요. 네, 맞습니다. 어느 쪽을 좀 집중해서 보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B2B 셀러라면 공부해야 할 게이득 주식재산권 이야기. 비공개 주재권 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새로운 변리사님을 모셨거든요. 변리사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박진호 변리사입니다. 좀 전까지는 김성윤 변리사님께서 녹화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김성윤 변리사님과 함께 일하고 있고 셀러마크 전담으로 해서 이제 상표 디자인 그리고 이런 셀러 쪽으로 이제 상표나 디자인 또는 뭐 특허 등등 이슈에 대해서 좀 실제 실무적으로 많이 다루고 있고 최근까지도 이제 좀 상담도 하고 많이 이제 이런 걸 겪어보고 있는 변리사인데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 그럼 좋은 정보 네네. 많이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좀 어떤 정보 갖고 오셨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오늘은 보통 이제 셀러분들이 상품 명칭이라든지 상세 페이지 이런 것들을 올리실 때 브랜드를 좀 올리시게 되잖아요. 네네네. 그 브랜드를 이제 무심코 이게 등록된 게 아니야, 이게 다른 사람이 상표가 없겠지라고 올리셨는데 나중에 가서 그 사람이 이제 경고장이라든지 고소, 소송 이런 게 이루어졌을 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되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상품 소싱을 하기 전에 이제 간단하게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건지 찾아보는 키프리스라는 사이트에서 좀 튜토리얼 형식으로 한번 살펴보고 이제 조심해야 하셔야 되는 포인트들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키프리스요? 키프리스 예전에 저희가 이제 앞서 촬영할 때 되게 많이 얘기해 주시긴 했거든요. 키프리스가 특허 정보 검색 사이트 맞나요? 네, 맞습니다. 특허청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누구나 검색할 수 있게끔 열려있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상표 같은 경우는 이제 출원하게 되면 거의 3, 4일 만에 바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 상표를 서칭해 보시면서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런 상표는 쓰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상표는 써도 되겠구나 라는 어떤 간단한 확인 프로그램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털에 키프리스라고 검색하면 되나요? 네, 단순하게 한글로 키프리스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메뉴에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라는 사이트가 뜨게 되고요. 이 사이트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실제로 특허청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 메뉴가 상당히 많네요. 네, 맞습니다. 어느 쪽을 좀 집중해서 보면 될까요? 일단 첫 화면에서 이제 가장 대두되는 이 화면은 통합 검색입니다. 통합 검색이라고 하면 뭐 어떤 키워드를 입력했을 때 특허, 디자인, 상표, 심판 이런 걸 구분 없이 전부 다 보여주는 화면이 되는 거라서 통합 검색이라는 이름 자체는 맞지만 보기가 좀 불편해요. 왜냐면 이게 특허권인 건지 네네. 아니면 디자인권인 건지 상표권인 건지 구분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네네. 정작 이제 난 상표를 찾고 싶은데 네네. 라고 했을 때는 좀 번거롭거든요. 그럴 그래서 수 있네요. 화면 윗단에 네. 이제 상표라는 탭이 있습니다. 상표라는 탭. 상표라는 탭으로 가셔서 눌러주시면 여기서는 상표만 검색할 수 있는 틀이 됩니다. 네네. 여기서 그러면 저희가 한번 이제 상표를 직접 검색을 하면서 자세하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가장 먼저 도매국에 제가 왔으니 네네. 도매국이라는 도매국을, 브랜드로 네네네.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천천히. 네. 처음이라 네네. 긴장해서 그런지 네네네. 떨리네요. 네. 자, 네. 도매국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게 되면 도매국이라는 키워드로 연결되는 상표가 전부 다 뜨게 돼요. 네네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번부터 4번까지 네. 주식회사 캔버시, 그 다음에 주식회사 GNG 커머스, 캔버시, 그리고 GNG 커머스와 캔버시가 공유된 형태로 출원된 2020년 출원, 2011년 출원, 16년, 그리고 11년 출원 이렇게 4건이 검색되고 있고요. 네네. 모두 다 등록된 형태로 파악이 되고 어떤 상표가 등록되었는지 이게 보시면 다 등록된 상표들이고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메뉴에 있는 게 가장 최근의 상표권인 건가요? 아닙니다. 이거 키워드를 검색하게 되면 나오는 결과 화면 첫 화면은 관련도 순이라고 이제 정렬이 되는데요. 날짜는 따로 정렬해 주셔야 돼요. 네. 화면 왼쪽에 정렬을 가신 다음에 출원 일자 또는 등록 일자 뭐 선택하셔서 정리하셔도 되는데 저는 출원 일자를 보통 많이 보거든요. 네. 어쨌든 그럼 등록하고 나서 출원이 돼야 상표권이기 때문에 출원 일자를 보는 거예요? 거꾸로 좀 말씀하셨는데 그래요? 출원 먼저 되고 네. 등록이 후순위에 되는 건데 네네네. 사실 출원이라는 거는 이제 출원한 사람이 먼저 내가 출원하겠다라고 네네. 날짜를 박는 거라서 이거는 소팅이 고정적으로 가능해요. 네네네. 근데 등록 일자라는 거는 예를 들면 출원을 하고 나서 심사관이 심사도 하고
불구하고 출원인이 좀 기간 연장을 한다든지 네네. 그런 여타 사정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등록 일자는 좀 믿을 게 못 된다. 그러니까 출원 일자가 조금 더 중요하고 네네. 등록 일자는 나중에 출원 일자를 먼저 1순위로 검색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확인하는 차원으로 보시는 게 맞겠고요. 아, 네네. 그러면 앞으로 출원일자 기준으로 다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네네. 출원 일자를 누른 상태에서 이제 화면 이제 빨간색 화살표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누르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네. 가장 처음에 뜨는 게 옛날 겁니다. 아, 그러니까 네네네.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최근 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저희 그러면- 최근 걸로 한번 그럼 들어가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 도매국 이제 4번 항목을 눌러주시면 네. 이제 키프리스에서 첫 화면으로 상세 정보가 뜨게 되는데 네네. 여기 보시면 출원인, 출원일자, 출원번호, 등록일, 등록일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요. 네네. 이건 이제 등록받은 상표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정보가 어떤 걸까요? 사실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등록사항이죠. 등록사항이요? 네. 상표권이라는 건 결국 권리가 등록된 거고 네네. 권리가 등록됨으로써 어떤 실효적인 효과 예를 들면 너 쓰지 마 네. 혹은 이걸 침해했으니까 손해배상해야 돼 라는 형태가 되는데 이때는 등록사항을 보시면 제일 좋습니다. 네. 등록사항에서 이제 어떤 걸 좀 봐야 되나요? 등록사항을 볼 때 가장 네네.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요 등록 일자와 이제 지정 상품 또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예를 들면 등록 일자가 지금 2021년 11월 4일 등록된 거거든요. 네네. 그렇다는 거는 2021년 11월 4일부터 이 상표에 대해서 공식적인 권리가 부여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등록 일자 이전부터 나는 쓰고 있었다라고 하면 네. 다툼의 여지가 발생되는 거고요. 네네. 만약 등록 일자 이후에 내가 쓰고자 하는 거다라고 하면 이거는 무조건 원칙적으로 침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요 페이지를 한 번만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등록사항 페이지에서 등록번호라고 하면 네. 4017954447이라는 번호가 있는데 요거는 쉽게 말하면 등록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각 권리마다 고유한 번호를 부여하거든요. 네네. 그 번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상표 등록 번호를 가지고 나중에 이제 경고장을 날린다거나 또는 어디에 등록을 한다거나 네네. 다 이제 등록 번호를 가지고 이제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쉽게 말하면 이제 주민등록번호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군요. 네, 그 다음으로 보셔야 되는 항목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등록 일자가 중요하다는 거고요. 네네. 등록 일자 다음으로 보셔야 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지정 상품 또는 지정 서비스입니다. 네, 35류, 그 다음에 인터넷 종합 쇼핑몰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35류 같은 경우는 각종 도소매 또는 판촉업, 통신 판매업 등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 류는 크게 보실 필요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류는 특허청이 상품이라든지 서비스를 이제 분류하기, 그러니까 편의를 위해서 분류한 수준인 거지 네네. 이게 어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네. 그러면 지금 도매국의 이 상표권이 이 35류 안에 속해 있다라고 지금 보여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35류 안에 있는 것 중에서도 네네. 인터넷 종합 쇼핑몰업,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 판매 중개업 등에 대해서 권리를 확보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 나열되어 있는 이것들과 동일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도매국이라는 상표로 사용하게 되면 이거는 이 권리에 대한 침해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이 류 외에는 그럼 또 도매국이라는 상표를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좀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네네. 뭐 쉽게 말씀드리면 상표가 같다고 해서 무조건 다 문제되는 건 아니다라고 그래요? 말씀드리고요. 원칙적으로는 상표가 동일 유사할 뿐만 아니라 네네. 상품 또는 서비스가 동일 유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예를 들면 도매국이라는 지금 이 권리는 대체로 어떤 판매 대행 또는 도소매 또는 전기통신 판매 이런 쪽으로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도매국이라는 이름이 너무 좋아. 근데 네. 도매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아예 전혀 다른 서비스 예를 들면 어떤 거냐 프로그래밍업 그러니까 물론 이제 도매국에서는 프로그램을 또 만들고 있겠죠. 근데 네네네. 이 권리만 놓고 봤을 때, 이 네네. 권리만 놓고 봤을 때, 예를 들면 제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 네네. 또는 전혀 다르게 예를 들면 자동차를 만들겠다. 또는 뭐 자동차에 들어가는 엔진 내에 난 도매국이라는 상표를 쓰겠다라고 한다면 도매국이라는 상표는 같거나 비슷할지 몰라도 전혀 사용되는 상품이 다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침해가 안 되고 네, 거절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기사를 그런 걸 봤거든요. 이제 해외의 대학교, 유명 대학교의 상표를 가지고 저희 이제 국내에서 이제
의류나 이런 거 할 때 로고로 많이 박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아 저는 이제 상표권이 거기에 대학교에 속해 있고 거기에 이제 뭔가 얘기가 되고 허락을 받은 후에 사용이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지금 도매국 상표 외에도. 근데 그러면은 이 허락을 만약 의류를 한다 그러면 굳이 그 상표권을 받지 않고 의류의 로고로 써도 된다. 이런 것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네. 지금 팀장님께서 외국 회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서울대나 연세대나 네네네. 고려대 이제 우리 기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네.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학교의 상표나 브랜드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교육업 네네. 또는 교수업, 그쵸. 대학교 운영업 이런 데에 대해서 네네네. 등록을 받겠죠. 그런데 대학교의 권리가 딱 그런 쪽으로만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네. 제가 예를 들면 연세대 로고 난 너무 좋아. 이 연세대 로고를 이용해서 I love 연세대 뭐 이런 식으로 네네네. 티셔츠를 만들고 싶어 네. 라고 하면 의류와 교육업은 전혀 다른 분야인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상표법적으로는 침해가 아닙니다. 네, 상표법적으로는 침해가 아닌데 네. 나중에 이걸 출연해도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근데 어... 이건 이제 원칙적인 태도인 네네네네. 거고 사실 연세대학교라든지 이런 유명한 대학교의 브랜드는 매우 널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이 경우에는 상표법이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상품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런가요? 좀 네. 어렵네요. 네, 이거는 이제 상표법적인 내용으로만 네네.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원칙적으로 상표법이라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등록된 상품과 동일 유사한 게 아니라면 상표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까지만 말씀드리고 네네네. 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상표법 말고도 부정경쟁방지법이라든지 혹은 그 외 기타 여러 법률들이 동시에 네네. 적용될 수 있거든요. 네네. 그거는 좀 더 나중에 추후 기회가 된다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은 지금 상표권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쪽에선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제 다른 법도 좀 같이 보셔야 된다. 요거는 참고하시면서 들으시는 게 좋을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 얘기를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제 지정 상품 또는 지정 서비스를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네네. 그다음에는 이제 권리자가 여기 나와 있거든요. 이제 권리자 누가 이 상표를 갖고 있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게 이제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개인 명의 적혀 있고 회사가 가지고 있으면 회사 명의 적혀 네, 있어서 맞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아,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고 만약에 직접 상품 소싱하기 전에 네. 내가 소싱하고자 하는 브랜드가 파악이 안 돼. 애초에 예를 들면 키프리스에서 검색을 했는데 안 뜹니다. 네네네. 또는 뜨더라도 전혀 다른 분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처럼 전혀 다른 분야예요. 그러면 이거는 크게 문제가 될 게 없겠다라고 하셔서 쓰셔도 되죠. 네네네네. 그러면 등록 사항 외에도 또 저희가 추가적으로 잘 봐둬야 할 내용이 있나요? 네, 한 번 더 이제 또 말씀드릴 게 뭐냐면 네네. 상표는 출원을 하고 나서 등록이 되기 전이라도 일단 출원이 된 상태라면 임시적으로 권리가 부여되거든요. 그래요? 바로 부여가 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임시적인 권리는 뭐냐면 나중에 등록이 됨을 전제로 지금 쓰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손실 보상을 요구하겠다라는 권리가 주어져요. 네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상표 출원이든 특허 출원이든 출원이라는 행위는 네. 깃발을 꽂는 거라 보시면 돼요. 네네네네. 네, 깃발을 꽂는 거고 네. 이제 등록이 된다는 행위는 뭐냐면 그 깃발을 꽂은 지역의 주변으로 아예 확정적인 권리를 부여하겠다라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깃발을 꽂는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선점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깃발을 꽂은 것 주변으로 소정의 임시적인 권리를 부여하겠다라는 게 상표법적으로 또는 특허법적으로 권리가 주어지는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내가 등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출원한 상태. 출원한 상태에서 제3자가 이 상표를 씁니다. 네. 그러면 출원에 기해서 경고장을 날릴 수 있어요. 네. 그럼 출원이 엄청 중요한 거인 거네요, 결국에는. 사실 등록보다도 더 중요한 건 출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판단은 출원 일자를 기준으로 내가 앞서냐, 너가 앞서냐를 따지게 되는 거고 네네. 등록이라는 것은 어쨌든 1년이든 1년 반이든 좀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출원한 게 가장 우선이죠. 그래서 출원했을 때 어떻게 주어지냐? 사실 출원을 하게 되면 지금 이 도매국이라는 상표는 등록이 된 것이기 때문에 네네. 이제 출원 공고, 등록 공고 또는 등록상 이런 것들이 뜨게 되는데 네네. 출원만 하게 되면 뭐만 뜨냐면요 상세 정보와 통합 행령 정보가 뜨게 돼요. 네네네. 네, 상세 정보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출원번호, 출원일자, 상표, 출원인 이런 것들이 이제 일목요연하게 한 페이지로 보이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통합행정정보는 소위 말해서 히스토리. 그러니까 뭐월 뭐일자로 출원했고 여기에 대해서 심사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언제 서류가 발송되었다. 네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건데 사실 통합행정정보는 전문가들이 보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단순히 상품 소칭을 할 때 간단하게 한번 찾아보자라는 네네. 취지로 보신다면 상세 정보에서 이제 상표, 설명, 지정 상품 이거를 눌러주시면 돼요. 이게 뭐죠? 네, 요거는 아까 우리가 등록사항 보실 때 말씀드렸던 지정 상품 또는 네네. 지정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요거는 뭐냐면 출원서에 기재되어 있는 상품 서비스예요.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거는 좀 히스토리를 간단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네네. 상표 출원을 하게 되면 최초로 출원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심사관이 심사를 할 거고 네네.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이름을 바꿀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삭제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최초 출원된 지정 상품 또는 서비스와 나중에 등록된 상품 서비스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대로 가서 등록되면 제일 좋죠. 네네. 근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달라지는 과정에서는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거는 등록사항인 건데 출원 상태에서는 지금 이 화면, 그러니까 상품 설명 지정 상품 화면에 나열되어 있는 게 출원인이 나 이거에 대해서 출원할 거야 또는 네네네. 권리를 받을 거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과 동일 유사, 즉 같거나 비슷한 것을 쓰시게 되면 똑같이 경고장이라든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만약에 이걸 이제 도매국이라는 상표를 좀 쓰고 싶어하는 제3자다 입장에 생각해 본다면 네네. 만약에 아까 등록이 되었다라고 하면 등록사항을 확인하시는 거고 만약에 도매국이라는 상표가 뜨긴 뜨는데 아직 출원이네? 그럼 대체 얘는 어떤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 등록 받으려고 하는 거지? 라고 하면 상세 정보에서 네. 상품 설명 또는 지정 상품 탭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이걸 보시면서 여기서는 완구 도매업을 하고 있네? 저 사람은 완구 도매업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나는 아예 전혀 다르게 그럼 쓰레기통 도매업으로 해봐야지 이렇게 하셔도 된다는 거죠. 많이 다양하게 있네요, 내용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페이지 화면만 놓고 거의 설명해도 30분, 1시간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네네. 지금 이 자리는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리는 거다 보니까 딱 네네. 핵심 포인트로는 키프레이스에서 검색하신 다음에 찾고자 하는 걸 누르신 다음에 상세 정보에서 상품 설명 또는 지정 상품 만약에 이게 등록된 권리다 라고 하시면 등록사항에서 언제 등록이 된 건지 어떤 상품에 대해서 등록이 된 건지 확인해 보시고 같거나 비슷한 게 있으면 침해다 네. 쓰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혀 다른 게 있다 전혀 다르거다 라고 하시면 상표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궁금한 게 있어요. 네네. 출원 신청을 해도 거절이 될 수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출원이라는 게 일종의 깃발을 꽂는다는 행위였잖아요. 네. 근데 깃발을 꽂는 행위고 등록이라는 거는 그 깃발을 꽂은 주위 지역에 대해서 국가라는 어떤 공권력이 땅 찍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심사관이 심사해 보면서 이거는 등록을 해주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소위 상표법이라는 이제 법률에서 이거는 등록받아도 되는 거다 또는 등록받으면 안 되는 거다 라고 해서 정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제 심사하시는 분들이 심사관님들이신 거고 네. 우리가 출원하고 나서 뭐 상당한 기간 동안 심사관님들이 심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심사를 하고 났을 때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등록이라는 걸 내려주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심사를 했는데 이거는 등록을 해주면 안 되는 거다라고 하면 거절이 되는 거죠.